8화는 정말 숨가쁘게 전개됐습니다. 특히 9화 성공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이한영과 유세희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성공개 영상에서 유세희는 이한영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집에서 필요한 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머슴이에요. 지금이라도 도망가세요. 이 말에는 유세희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한영은 오히려 유세희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해날 로펌을 세희 씨가 갖게 해줄게요. 유세희는 당연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제가 그런 말을 믿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변호사 자격증도 없다는 이유로 후계에서 밀려났던 유세희에게 이건 불가능한 꿈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유선철도 유진광과 유하나도 절대 자신에게 로펌을 넘겨줄 리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한영이 말했습니다. 저를 믿는 건 어때요? 유세희는 자신이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말하지만 이한영은 오히려 자신이 기회를 주는 거라며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저처럼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 한마디가 정말 울림이 컸습니다. 이한영은 단순히 복수 때문에 유세희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유세희가 전생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한영은 전생에 외형적으로는 해날로펌 사위였는데요. 하지만 머슴에 불과했죠. 자신처럼 유세희도 가족의 그늘 아래 억눌려 살지 말고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전생에서 유세희는 한영과 선을 보는 날 1시간이나 그를 기다리게 했었습니다. 이게 유세희만의 사람을 길들이는 방법이었죠. 기다리게 하는 게 상대를 길들이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대형 로펌 막내딸로 태어나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한번 숙인 적 없던 유세희에게 이건 당연한 처세술이었습니다. 남자든 비즈니스 파트너든 일단 기다리게 만들어서 주도권을 쥐는 거죠. 하지만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영은 현생에서 유세희보다 1시간이나 더 늦게 나타났습니다. 역으로 유세희를 기다리게 만든 거죠. 살면서 누군가에게 한 번도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 없는 유세희는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이한영에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을 대등하게, 아니 오히려 주도권을 쥐고 대하는 남자였으니까요. 나를 이렇게 대하는 남자는 처음이야. 유세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전생에서 유세희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유하나와 유진광을 제치고 자신이 해날로펌을 갖는 것이었죠.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그녀에게 유선철이 로펌을 물려줄 리 없었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후계자가 되고 싶어도 비법조인이라는 낙인은 지울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한영이 생각한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유세희의 경쟁자를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에 유세희만 남게 만드는 거죠. 첫 번째 타겟은 욕심만 많고 능력은 부족한 유진광이었습니다. 이한영은 부자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이간책을 썼죠. 유선철의 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는데 이걸 유진광이 아버지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처럼 꾸몄어요. 내 아들이 나를 감시했다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선철은 분노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한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유진광이 이한영이 놓은 덫에 걸려들게 만들었거든요. 바로 백이석 대법관의 아내에게 뇌물을 주도록 유도한 거예요. 이 정도 사건은 백이석 쪽 라인만 잡으면 끝이야라고 속삭이듯 유혹했던 겁니다.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버렸죠. 결국 유진광은 아버지 유선철에게 조차 버림받게 됐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차갑고도 단호한 선언과 함께요. 이렇게 첫 번째 경쟁자는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능력도 있고 야망도 큰 유하나였습니다. 이한영은 전생에 유선철이 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배우로 유하나를 의심했고 결국 그녀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유하나는 로펌을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의 한약에 조금씩 약을 타고 있었던 겁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거죠. 이한영은 유하나가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장면을 유선철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줬어요. 아버지,
제가 로펌을 가져야 해요. 저만이 제대로 경영할 수 있어요. 약을 탄 한약을 건네면서도 태연하게 웃는 딸의 모습을 본 유선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것도 가장 능력 있다고 믿었던 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결국 유선철 옆에 남은 건 유세이뿐이었습니다. 현생의 유세이는 전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전생에서 유세이는 유선철의 지시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한영이 뇌물을 받았다고 거짓 증언을 해서 한영을 위험에 빠뜨렸었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남편도 배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생에서는 반대의 선택을 했어요. 이한영에게 불리한 뇌물 증거 영상을 가져가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아버지 유선철과 로펌의 불리한 비리가 담긴 USB를 이한영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죠? 아버지와 해날로펌의 모든 비리예요. 이걸로 아버지를 끝낼 수 있어요. 유세이는 가족을 배신하고 이한영을 선택한 거예요. 평생 원했던 로펌보다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준 이한영을 선택한 겁니다. 이로 인해 유선철은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유세이는 로펌의 대표를 다른 이에게 양보했죠. 이로 인해 온갖 비리와 권력에 빌붙어 있던 해날로펌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펌으로 거듭났습니다. 유세이는 로펌의 대주주임에도 대표 자리 대신 로스쿨에 입학하는 새로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한영의 집에 들어가 얹혀 살게 됐죠. 나 이제 판사 되려고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싶어요. 전생의 왕싸가지 막내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한편 이한영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계속 꼬이자 강신진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부채질한 사람이 김진환이었죠. 자신은 한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강신진은 한영을 테스트해보기로 했죠. 백이석과 임정식도 한영이 강신진과 가까이 지내는 걸 알고 의심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백이석은 이유가 있을 거라며 기다려보자고 말합니다. 이한영은 두 사람의 의심을 풀어주지 않으면서도 해날로펌을 통해 뭔가를 이루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한영은 박철우와 자신 관계를 의심하는 강신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황남용의 이름을 꺼냈는데요. 자신이 강신진 가까이에 있는 것도 황남용 때문이라고 말하죠. 강신진은 한영의 아버지 이봉석이 황남용에 의한 조작 판결로 유죄를 받은 걸 옆에서 지켜보았는데요. 이한영의 복수심을 이해하고 의심이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놈이 황남용이었지. 내가 분노하는 게 당연해. 하지만 이한영으로서도 계속 숨겨둔 패를 까고 있는 거나 다름없기에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의심받으면 끝이니까요. 강신진에게는 또 다른 정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교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죠. 우교훈은 강신진과 같은 박광토 라인이었는데요. 박광토가 강신진을 신뢰하자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를 노골적으로 무시해왔습니다. 고아 주제에 감히 이런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강신진은 이한영을 통해 우교훈을 낙마시키기로 결심했죠. 특수부 검사 김진아에게 우교훈의 약점이 전달되었는데요. 결국 청문회 도중 딸이 클럽에서 약을 하던 중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교훈은 낙마했죠. 박광토의 눈밖에 난 우교훈은 대통령실 밖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었죠. 강신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딸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예요. 하지만 의원님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주식 파킹 혐의로 수사받게 될 겁니다. 이에 우교훈이 반발하자 강신진이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딸을 단순 약 투약에서 판매상으로 만들어줄까요? 아님 주가 조작으로 만들어줄까요? 한때 자신을 고아라고 무시했던 우교훈을 철저하게 밟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더해 부인의 운전기사가 자주 바뀌는 이유가 불륜 때문이라는 사진까지 보여주자 우교훈은 경악했습니다. 강신진은 차갑게 말했어요. 출신이 곧 품격은 아니에요.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거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됩니다. 제가 시키는 일은 질문도 하지 말고 한치의 실수도 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그래야 가정도 지키고 다음 총선에서 배지를 달 수 있을 겁니다. 추용진 사건에서 100억에 해당하는 비자금이 강정태 의원에서 멈췄습니다. 김진아는 궁금했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그 뒤에 있기에 수사가 멈춰설까? 이한영이 말했습니다. 사법부의 거악이에요. 강신진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김진아는 이한영이 목숨 걸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자신처럼
이한영도 목숨을 걸고 강신진과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화에서는 황남용을 대법관으로 올리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토는 S그룹 회장 장용현이 좋아하겠다고 말했죠. 강신진은 황남용이 대법관이 되면 선관위원장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며 그를 기용할 것을 종용했어요. 하지만 이 또한 강신진의 숨은 뜻이 있어 보입니다. 강신진은 이한영에게 조만간 대법관이 바뀔 것이고 그때 황남용을 한영에게 던져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결국 우교훈처럼 황남용을 청문회 자리에 앉혀 이한영을 이용해 그를 날리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강신진에게 신뢰가 높은 박광토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강신진은 자신의 정적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려는 거죠. 이한영을 칼로 쓰면서 동시에 통제하려는 무서운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